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오랜만이에요. 법인의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인의 회생 파산을 상담하러 오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 대표자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얘기가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1부가 뭐냐면 법인 대표가 계약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2부가 뭐냐면 대표자가 법률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법률상이라고 하면 뭐 민사적인 책임, 그러니까 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형사적인 책임,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거. 쉽게 얘기하면 벌금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선 대전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재산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인과 대표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법인의 주식을 대표자 개인이 100% 갖고 있는데 그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네, 책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어떤 그 빚을 대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거, 그 특별한 사정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계약상의 책임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약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대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계약서에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놔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통상적으로 법인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대표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약서상에 대표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지, 만약에 그 계약서상에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의 배우자 아니면 제3자 누가 올라갔더라도 계약서상에서 이 책임을 지도록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법인의 대표자라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서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냐면 연대보증 책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법인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 현대 이런 그 어마어마한 법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들은 작은 법인들이에요. 상장이 안 된 작은 법인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어떤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거라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과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과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서로 지진 않아요. 다만 채권자나 계약의 상대방이 법인의 변제 자력을 믿지 못할 때 누군가 이 빚을 법인이 안 갚으면 대신 갚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대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너라도 갚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 상에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김민성 이렇게 적혀 있으면 법인이 못 갚으면 대표이사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계약상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약에 어떻게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고, 사실상 연대보증인이 기명, 날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쭉 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약 당사자 사인하고 뭐 이렇게 법인 도장 찍고 막 하잖아요. 그때 연대보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자가 들어가 있으면 법인의 책임을 연대보증인인 대표자가 같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성실 경영 이행각서, 이게 문제가 좀 돼요. 옛날에는 법인 대표자들이 법인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 책임을 거의 대부분 졌어요. 근데 2017년, 18년도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들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아니면 지원을 받을 경우에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뭘 했냐면
성실 경영 이행각서라는 걸 적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보증재단 이런 데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을 해주고 성실하게 이 법인을 이행을 한다면 우리가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런 이행각서를 썼어요. 계약이죠, 일종의. 그런데 그 계약서 내에 이런 경우에는 너 연대보증 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을 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을 했을 경우, 아니면 사기를 쳤을 경우, 아니면 그 약정사상에 있는 각종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출금, 지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쓰는 어떤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갖고 오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다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상 책임 중에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가지급금이거든요. 분명한 어떤 확실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빼간 거야.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자나 임원이나 아니면은 뭐 주주나 직원한테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여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 법인이 갖고 있는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대표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갚겠다는 대여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차입한 대표가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다만 이 주임종 단기채권, 그러니까 가지급금의 내용에 따라서 이거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리했던 사건 같은데 한 7억 정도의 주임종 단기채권 있었는데 이 회사가 10년 넘은 회사였어요. 7억이나 이 돈이 발생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 리베이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대기업의 하청의 하청이었거든요. 반응이 있어서 그거를 현금으로 뽑아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별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임종 단기채권,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왜 이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취합을 한 다음에 법원을 설득시키면 계약상의 책임을 안 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상의 책임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법인 채무는 법인의 대표자가 안 갚아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서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어디서 빚을 끌어왔는데 그걸 제가 안 갚아줘도 돼요. 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다른 권리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빚을 갚아줘야 돼요. 법인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는 계약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법인의 빚을 대표자가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상의 책임은 계약서를 보면 돼요.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거나 그게 안 적혀 있다 해도 법인의 대표자가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대표자로서라기보다는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놓치시는 것들이 성실 경영 이행 각서에도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의 경우에도 사실은 가지급금이 대표자가 쓴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썼다.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표자가 갚아줘야 되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이어서 그럼 법률상의 대표자의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